안녕하세요. 퍼스트터치 축구 신하입니다. 아시안컵 4강전에서 한국의 패배로 클린스만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난 클린스만 사임을 거부하다. 한국의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적인 대처가 전혀 없었다. 아시안컵 4강전에서 한국이 요르단에게 패배하자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대표팀 감독인 클린스만의 무능과 향후 거취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 언론들의 클린스만에 대한 비판 기사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오래전에 올렸던 영상으로 당시의 클린스만의 경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당시 5경기 무승이었던 클린스만호에 대해서 축구신화는 클린스만의 경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간의 클린스만의 감독으로서의 성적과 역량 부족,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자질 부족을 거론하면서 클린스만의 경지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전방 스트라이커 출신으로 월드클래스 커리어를 가진 감독은 지도자로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꼬집으면서 마라도나, 앙리, 셉첸코 등 당대 최고의 스트라이커들이 왜 감독으로서 성공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과르디올라, 클롭, 히딩크, 알론소 등등 성공적인 커리어를 구가하고 있는 감독들은 거의 대부분 미들필더 출신들입니다. 미들진 출신들의 감독들이 성공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미들 출신들은 자신의 선수 경험을 통해서 공격과 수비 그리고 이를 이어주는 미들의 운영 등과 같이 전체 경기의 중심과 흐름을 잡고 읽는 것이 체화되어 있고, 따라서 지도자로서 경기 운영 능력을 이미 선수 시절에 학습하고 습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전방 스트라이커 출신의 감독들은 후방에서 지원하는 볼을 골로 연결하는 매우 한정된 역할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전체를 읽고 관장하는 역량을 학습할 기회가 없으며, 역으로 이러한 역할은 오히려 지도자로서의 전술적 능력과 시각을 좁게 하는 역효과가 있습니다. 클린스만은 최전방 스트라이커 출신으로 월드클래스 커리어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클린스만도 마라도나, 앙리 등과 같이 팀의 전술을 중심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자신들과 같은 슈퍼스타의 개인적 역량을 중심으로 경기를 이끌어가는 데 익숙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등과 같은 월드클래스급의 선수들이 단 한 경기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전 경기를 풀타임으로 뛰는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유망한 신예 선수들은 경기 명단에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거나 벤치에서 시간만 죽이고 있습니다. 호주전에서의 양현준이 그렇게 늦게 경기장에 나섰고, 그리고 이번 요르단전 프리뷰에서 4백이 아니라 3백을 세우면서 브랜포드 소속인 김지수를 선발로 내세우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 우려한 대로 4백에 김영권, 정승현을 센터백으로 기용하여 7점을 자초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클린스만이 공격과 수비 및 미드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전략 전술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차두리의 코치진 역시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전술을 이야기하는 영상이 아니지만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 말레이시아전에서 단신이면서 스피디한 말레이시아의 공격에 3골이나 허용을 했는데, 이번 요르단전에서의 2번의 실점도 말레이시아전과 똑같이 개인기가 좋고 스피드가 있는 요르단 공격수의 드리블을 저지하지 못하고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르단전에서 수비라인도 말레이시아전 교훈을 삼아 어떤 조치가 있어야 했지만 똑같은 공격 패턴에 똑같은 수비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클린스만은 팀의 전술적 체질 개선이나 전략 추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관심은 넘치지만 역량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클린스만과 같은 유형의 인물이 지도자로서 한국 축구 대표팀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치 위에 실질적인 감독 역할을 하고 있는 손흥민은 이런 연유로 이번 아시안컵에서 말레이시아전이나 그 이전의 아시아의 약체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풀타임을 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린스만처럼 이렇게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 1세를 풍미한 선수들의 캐릭터는 대부분 상당히 낭만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낭만적인 성격은 선수로서는 경기에서는 나름의 변칙적이거나 창의적인 플레이로 이어지면서 탄성이 나오는 플레이를 보여주곤 하지만, 감독으로서 팀 전체를 아우르고 장악하여 타이트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점에서는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 성향을 비교해 본다면 정사는 뒤로 하고 음주가무에 빠졌던 연산군과 같은 캐릭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성향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주야를 불문하고 정사에 몰입했던 조선말의 기업군주인 정조대왕과 같은 인물이 감독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상주하지 않고 미국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사업을 도모하면서 유력 축구 전문 매체에서 해설위원까지 겸하고 있으면서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대표팀을 지휘하고, 그의 국내 대리인으로 역시 윙포드 출신으로 이후에는 공격적인 윙백으로 전환하여 스피드를 장점으로 하는 대한민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의 2세인 차두리를 수석 코치로 두고 국내 선수들의 기량과 선발 등을 그에게 일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 등으로 보면 클린스만은 지도자로서의 역량은 물론 책임감 등의 소양까지 현저히 부족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언급하는 것은 선수 시절 명성에 끌려서 최전방 스트라이커 출신의 감독을 선임해서는 안 되고,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예능 프로그램에서 동네 축구 지도자로 팬들의 인지도를 쌓고 있는 2002년 월드컵 영웅이자 한국 축구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안모 씨도 향후 지도자 수업을 충분히 더 쌓은 후에 거론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클린스만 관련 해외 매체들의 보도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BBC는 한국이 1960년 이후로 아시안컵 우승을 노렸지만 요르단에게 패하면서 물거품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번 패배로 1년 전 감독으로 선임된 클린스만에 대한 한국 팬들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클린스만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가디언지는 한국 대표팀의 감독인 클린스만은 요르단의 강한 압박과 공격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클린스만은 터치라인에서 그저 웃고만 있었다고 노골적으로 클린스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예선전에서 한국과의 대결에서 경기력과 데이터를 보니까 더 이상 한국이 두려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이번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는 요르단의 아무타 감독의 말을 빌어서 클린스만의 전술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돌려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클린스만은 한국의 4강 탈락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면서도 사임은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린스만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향후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한국으로 돌아가 축구협회와 이번 아시안컵 대회에서 좋았던 점과 다소 부족했던 점에 관해서 논의를 할 생각이다. 나빴던 점이 아니라 다소 부족한 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클린스만의 저 낭만적인 뻔뻔함이 부러울 정도입니다. 앞서 있었던 ESPN의 보도에 따르면 클린스만은 예선전에서의 한국의 부진을 두고 이러한 현상은 아르헨티나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예선전에서 고전을 한 후에 우승을 한 것과 같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요르단전에서 유효 슈팅 빵개라고 하는 역사적인 졸전을 해놓고는 나빴던 점이 없었다는 투의 저 발언은 정말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AP 뉴스에서는 클린스만이 경기 패배 후 웃음을 지어 보인 것에 대한 질문에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대팀에 대한 예의고 나로서는 의례 그렇게 하는 행동이다. 요르단은 좋은 경기를 했고 승리할 자격이 있다. 클린스만은 이런 행동으로 혼자만 쿨가이로 비춰지고 싶은 것일 뿐이고, 상대팀에 대한 예의를 그렇게 중시하는 인간이라면 자신이 맡고 있는 한국 대표팀과 한국 축구 팬들에 대한 예의는 내팽겨쳐버려도 된다는 말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브닝 스탠다드는 클린스만이 이끄는 한국은 다시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에 실패를 했고 다시 64년에서 67년의 기다림이 되었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토트넘 팬들은 혹 손흥민을 다가오는 프리미어리그 경기인 브라이턴전에서 보다 빨리 볼 수 있을지도 몰라서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는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서를 상대적으로 더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베트남 언론에서는 화난 클린스만 사임을 거부하다는 타이틀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1년 전 부임 이후로 한국 팬들과 언론들의 비판을 줄곧 받아온 클린스만은 이번에 패배로 경질 요구에 시달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던 내용인 한국에 돌아가면 좋았던 점과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해서 협회와 논의를 하겠다고 했고, 이번 대회에서 상당히 좋은 점이 많았다고 하면서 향후 다가오는 월드컵에서는 더 좋은 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감독으로서의 자질이 전무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전에 우리 선수들이 요르단 선수들과의 1대1 대결에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발언의 행간을 보면 자신의 전술 역량은 좋았지만 한국 선수들의 역량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뉘앙스를 내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유효 슈팅, 연계라고 하는 역사적인 대참사 경기를 당해놓고는 이렇게 문화적으로 뱉어놓는 발언만으로도 클린스만은 즉시 경질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무능하기 짝이 없는 감독과 코치진으로 인해 역대 최고의 황금 세대인 우리 대표 선수들이 그렇게 혹사를 당하고도 감독은 고개를 빳빳이 든 채 헛소리를 찌끄리고 있는데도 고개 숙여 팬들에게 죄송한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 이런 장면은 다시는 재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클린스만은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경질되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